당태종은 전부터 고구려를 정벌할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았을 겁니다. 연개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신들로부터 당 조정이 고구려를 치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연개소문은 곧바로 전쟁에 대비하며 장정들을 징집해 군사를 늘리고 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변방의 성곽들을 수리합니다. 분노한 당태종은 연개소문이 과거 영유왕과 신료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괴롭히더니 이제 나의 명령까지 어긴다면서 사실상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아무튼 연개소문 집권 이후 불안불안하던 평화는 이렇게 깨지고 양국은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644년 7월 당태종은 연개소문 정권에 대해 토벌교서를 내립니다. 644년 11월 고구려를 아니 연개소문을 치기 위해 대륙 전역에서 10만 명의 군사가 베이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0만 명이란 숫자는 절대 하루아침에 모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그동안 영유왕이 고개 숙이고 또 연개소문도 도사나 청하다 보니 당태종도 침략할 명분이 없어 두 나라가 그저 그렇게 부드럽게 사는 듯 했지만 언젠가는 터질 전쟁이었고 그날만을 기다리며 양쪽은 지속적으로 전쟁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당나라 군대입니다. 이 중 6만 명은 육군입니다. 요동을 통해 오기로 했고요. 4만 명은 바다를 건너 비사성으로 들어오는 해군이었죠. 과거 수양자가 이끌고 온 부대는 100만이 넘었죠. 수는 훨씬 적었습니다만 이들은 그동안 당태종이 돌궐 등을 정복하며 실전 경험이 쌓인 정예부대였습니다. 결코 무시할 상대가 아니었죠. 여기에 당군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된 돌궐, 거란군까지 더해 전체 병력은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15만 군대의 총사령관은 당태종 자신이었습니다. 황제가 친정에 나선 겁니다. 연개소문도 이전에 당나라의 도사를 청하면서 고구려를 정벌하려는 당나라의 계획을 눈치챘고 언젠가 있을 전쟁에 대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전국에서 말갈군을 포함해 20만 명을 모았고요. 이 중 15만 명을 요동과 평양에 배치합니다. 5만은 혹시나 있을 신라의 공격에 대비해 남쪽에 두었죠. 병력만으로 보면 당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건너 비사성만 정벌하면 평양성이 금방이었습니다. 여기서 평양성은 지금 북한의 평양이 아닙니다. 지금의 북한 북쪽 국경지대 어딘가 있었을 겁니다. 이를 염려한 연개소문은 보장왕을 비롯한 황실 종친들을 전부 하평양,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죠. 남쪽의 평양이란 의미로 부수도처럼 지정한 곳, 지금의 북한 평양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여기에 머물게 합니다. 당나라 정규 10만 군대 중 6만 명을 차지하는 육군의 사령관은 이세적이었습니다. 황제 이름은 이세민인데 둘이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나중에 세자를 빼고 이적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피휘라고 해서 왕이나 황제와 이름이 비슷하면 그 이름을 바꿨거든요. 아마 삼국통일을 다룬 사극에서 이 이적 한두 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 명을 구성하는 해군의 사령관은 장량이었죠. 장량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또 이세민군, 이세적군 써있습니다. 육군은 제일 먼저 국경지대에 있는 신성, 그리고 해군은 발해를 건너 비사성에 도착합니다. 육군엔 보병과 기병이 함께 있었고 해군엔 500여 척의 군함이 동원됐죠. 10만 명이지만 정예 병력이라고 했습니다. 당나라 육군은 신성을 포위하고 대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성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이곳에 있으면 바깥 평야에 있는 이 적군의 움직임을 훤히 볼 수 있었죠. 이 자체로 요새인 겁니다. 수많은 당군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계속 전사하자 이세적은 방향을 틀어 계모성으로 향합니다. 계모성은 신성에 비해 작고 군사력도 약했습니다. 결국 한 달간의 싸움 끝에 계모성 그리고 비사성 다 함락당합니다.
수많은 군량까지 당군에게 빼앗겼죠. 당군이 그 다음 향한 곳은 바로 이곳 요동성이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함락당한 계모성, 그리고 이곳 요동성, 또 건안성, 안시성, 아까 언급한 신성, 배감성, 여러 성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 견고한 곳이 바로 이곳 요동성,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안시성입니다. 이 두 곳만 잘 지키면 웬만한 외적은 막아낼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두 곳이 무너지면 고구려는 정말 위험해진다고 봐야 합니다. 계모성을 무너뜨린 이세적의 군대는 이제 요동성으로 왔습니다. 고구려는 다급합니다. 아직 다른 많은 성들이 남아있지만 한꺼번에 국경에 두 성이 함락을 당하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죠. 연개소문은 인근의 신성 그리고 국내성의 병력까지 동원해 요동성을 지키게 합니다. 처음엔 이세적이 이끄는 육군 10,000명이 있었는데 이 요동성에는 지원 병력까지 해서 4만 명이 와 있었죠. 머릿수에 눌렸는지 처음에 물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연개소문이 그랬듯이 당태종도 지원 병력 5만 명을 이끌고 옵니다. 갑자기 당군의 숫자가 더 많아졌죠. 그러지 않아도 강한 부대인데 황제가 직접 오니 당군의 사기는 더더욱 올라가겠죠. 참호를 만들고 준비가 되자마자 공격에 나섭니다. 이때 신무기 발차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지금의 대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 발차 안에서도 포차, 충차 이렇게 갈린다고 하네요. 여기서 발사된 커다란 바위들이 300보를 달아가 성벽을 때려 요동성이 무너집니다. 정확히는 요동성 성벽이 무너진 거죠. 하지만 고구려 병사들이 곧 달려와 나무로 다시 성책을 쌓습니다. 이러한 공방전이 10여일 계속됐을 때 하필이면 남쪽에서 강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따다 싶었던 당태종은 곧바로 화공법을 써서 요동성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죠. 이 틈에 당나라 군사가 성벽을 기어오르고 치열한 백병전 끝에 이 요동성도 끝내 함락당합니다. 당군은 요동성에 있던 군량 50만 석까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토록 강했던 요동성이 무너지니 고구려 전체적으로 사기가 떨어집니다. 보시면 지금껏 이렇게 성들이 함락당한 적이 없었어요.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왔을 때도 이러진 않았잖아요. 요동성을 무너뜨린 당군은 이제 배감성으로 향합니다. 요동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가슴이 무너질 일인데 그 군대가 이곳으로 온다니 배감성 전체는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이에 성주였던 손대음, 이 손대음은 지레 겁을 먹고 당군에 사람을 보내 당태종에게 항복을 청하죠. 배감성은 이렇게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당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당태종은 이곳의 이름을 암주라고 바꿉니다. 이전의 이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활용한 것이었죠. 자, 이 연개소문 눈에 띄면 이 손대음은 그냥 맞아 죽을 겁니다. 반대로 신이 난 당태종은 이제 자신이 끌고 온 6만 명의 돌궐, 거란군 수만, 또 고구려군의 포로, 백성 등 5만 명까지 못해도 12만 명은 되겠죠. 이 대군을 이끌고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자, 한편 이때 바다를 건너온 해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비사성을 함락시킨 이들은 바로 위쪽 건안성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고구려 군사들의 저항이 너무 센 나머지 사령관이었던 장량은 그만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곳에서 당나라 해군은 대패했고 이후 장량은 패전의 책임을 지고 당나라로 끌려가 처형됩니다. 이 건안성도 앞에서 제가 요동성, 안시성 이야기했는데 이 성만큼 센 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군의 공격으로 비사성, 계모성 무너졌고요. 이어서 요동성 무너졌습니다. 배감성은 처음부터 항복해 버렸죠. 가운데 있는 건안성, 안시성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배감성 남쪽에 오골성도 있었습니다. 지도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다른 성들도 보이는데 일단 당군의 입장에서 이 성들을 먼저 쳐야 평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딜 먼저 공격해야 할지 당군 진영 안에서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앞서 설명했는데 안시성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연개소문이 영유왕 죽이고 정권 잡았을 때 끝까지 한거하다 결국 연개소문이 포기하고 인정해준 곳이잖아요. 당태종도 사실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길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평양으로 갈 생각을 하죠.
누구보다 고구려를 정복하고 싶은 만큼 빠른 결과를 원했고, 그래서 강한 안시성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육군의 사령관이었던 이세적이 반대합니다. 경로상 안시성을 피하면 이 건한성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데, 여길 치던 중에 안시성에서 군사들이 나와 보급로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였죠. 고구려는 그 옛날 신대왕 때부터 외침이 있을 때마다 청야전술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적군이 보급 외에 식량을 구할 길이 없었죠. 앞서 신성 침입 당시에도 청야전술을 적용해 당군을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당군은 보급이 끊기면 오도가도 못하고 고구려 땅에서 다 죽는 겁니다. 이세적은 이 이유를 들어 황제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며 안시성을 먼저 칠 것을 주장했죠. 당태종은 이를 수용하고 안시성으로 향합니다. 당태종에 대한 이야기 더 해볼게요. 중국 최고의 황제라 일컬어지는데요. 평소에도 신하들의 직언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들을 줄 아는 리더였다고 합니다. 방금 전 이세적의 반대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을 따르죠. 그리고 전쟁에서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리더였습니다. 요동성을 정복할 땐 참호를 만드는 데 있어 병사들보다 앞장서서 가장 무거운 흙짐을 지어 날랐다고 합니다. 물론 보여주기의 성격이 없진 않습니다만 병사들을 충분히 감동시키고 사기를 진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감성을 칠 땐 이사마란 장군이 당시 토벌대 사령관이었는데 내복해 있던 병사의 독화살을 맞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당태종이 직접 입으로 독을 뽑아주었다고 하죠. 병사들의 사기가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은 아마 극에 달했겠죠. 솔직히 적장 또 적군의 황제지만 지도자로선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 하겠습니다.